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윤석열과 그 밑에 내각들. 지난 첫 인사 내각에서도 어마어마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비롯해서 한덕수 등 대다수 인사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됐습니다.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이 윤석열 내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사과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얼굴이 두꺼운 집단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두꺼워도 너무 두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논문 짜깁기 그리고 방석집 심사 논란으로 앞서 사퇴했었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에 이어서 이번에는 새로 지명된 박순애 후보 역시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는 의혹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순애는 지난 2001년도에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완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이 0.100이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수준보다 무려 2.5배나 높은 수치로 사실상 필름이 끊길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250만 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마저도 부당하다면서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하게 되는 처분으로서 결국 박순애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 소시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들에게는 참 우연하게들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순애는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라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논문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은 저들의 세계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듯 비일비재한 듯합니다. 논문 한 편을 제목만 살짝 바꿔 2개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건데 출처 표시도 없습니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상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연구물 한 편을 가지고 4번이나 활용한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다. 2002년 다른 연구자와 작성한 보고서를 넉 달 뒤에 조금 다른 제목으로 행정학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논문 형식으로 한국정보학회와 한국행정연구 두 곳에 또 게재를 했습니다. 하나를 각기 다른 연구물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고 논문으로 실을 때는 공동 연구자의 이름은 쏙 빼고 본인의 이름만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순애는 같은 논문을 연구 실적에 활용하거나 중복 게재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들 안 그러겠습니까? 표창장 하나로 수십 군데 압수수색했으면 하나의 논문으로 여러 곳에 활용했다라면 이건 그야말로 수백 군데 압수수색해야 할 대상일 듯 싶은데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과 한동훈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 우리 편이니까요. 네 편 같으면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이겠지요. 어쩌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인지 참 그런 사람들로 고르기도 힘들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잘 대응하리라 믿습니다. 자, 한편 이 국임당의 이준석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큰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러우 관계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었다가 외교적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인데 여당의 당대표가 현 시국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에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정진석마저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강행한 것이라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다. 정부가 내심 탐탁지 않아 하는 외교 분야 일정이라면 적어도 여당 정치인은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전쟁으로 빚어진 인도적 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일방의 편을 들기는 곤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말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탐탁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권성동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외교, 안보, 국방 관련 사항에 대해서 긴밀한 당정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협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실은 정진석이 이준석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윤석열이 난색을 표했다고 주장했다는 질문을 듣고 대통령이 난색을 표했다는 건 듣지 못했다라고 답하면서 다만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뭔가 협의가 있었거나 이야기가 오가기는 했을 것이다 라며 오히려 윤석열과 이준석과의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이 방문하기 전 윤석열과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겠죠. 여당의 당대표가 전쟁 국가에 방문을 하는데 윤석열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윤석열 역시도 우크라이나에 이준석의 방문을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탄 10만 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지를 않나. 참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정진석과 권성동이 이준석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 이거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들이 이준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명분 쌓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인 장성철은 윤핵관이 윤리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고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당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고 싶다는 그런 심중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진 의원이라면 당대표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게 맞지, 저런 식의 공개적인 저격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권성동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윤리위에서 어느 정도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면 당대표직에서 내보내야 돼 라는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윤핵관들의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윤리위에 있는 몇 분과 통화를 해봤는데 6월 24일 날 이준석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6월 24일 전까지 당은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결국 이준석이 팽당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분간은 좀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저들이야 시끄러울수록 좋은 일이죠. 국임당은 이준석을 내치는데 윤핵관이 앞장섰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제 수박들 좀 정리해서 내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박들 때문에 지난 세월 그 고생하신 이재명 의원, 조국 전 장관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개혁을 방해한 걸 생각한다면 그들과 결을 같이 하며 같이 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재명과 조국 전 장관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내부의 적을 쳐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새 사람을 만들어 껴안고 가느냐,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